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요. 자, 이 정리 별 표시해놓고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합성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극한기호가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얘기예요. 자, 전체 합성함수의 바깥에 있던 이 극한이 안에 들어가서 계산한 거랑 일치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다음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합성함수 바깥에 있는 극한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요.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먼저 안에 들어간 극한이 존재해야 돼요. 일단은 이 안쪽에 gx라고 쓰니까 gx의 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깥에 있는 함수를 f라 놨죠. 그리고 이 극한을 만약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b라 놓는다면 이 gx의 극한이 b였을 때 이 바깥에 있는 함수 f는 이 b라는 점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f가 b에서 연속이고 gx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서 극한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연속이라는 조건은 꽤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물어보면 대답은 노예요. 왜 그러냐면 반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다음같이 약속되어 있더라 볼게요. x가 0이 아닐 때와 어디 여백에다 잘 적어놓으세요. x가 0일 때를 보겠습니다. x가 0일 땐 0, x가 0일 땐 0이에요. 그리고 x가 0일 아닐 때는 1 이렇게 약속되어 있을 때, 자, 이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 극한이 안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gx가 x였더라 보겠습니다. fgx를 계산해 봅니다. fgx는 gx가 x였었으니까 이건 fx가 됐죠. 그냥 합성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리미트 이 합성함수 바깥에다가 극한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x가 0에 가까워질 때 극한이에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gx가 x였었으니까 그냥 이 fx가 되잖아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함수 fx였거든요. gx는 그냥 x였고요. 자,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노란색을 따라가야 되죠. 0일 때만 0이고 0에 가까워지는 상태일 뿐이잖아요. 극한은. 그러니까 0은 아닌데 0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가까워질 때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거 1입니다. 요 극한이 1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바깥에 f가 있고요. 안쪽에 리미트가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f, 그 다음에 이제 gx는 x로 약속했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였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뭐 직관에서 바로 x가 0으로 갈 때 x만 있으니까 0이잖아요. 이거 0입니다. 0일 때 함수값은 뭐예요? 0일 때 함수값은 0으로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이 합성함수 바깥의 극한하고 안쪽 극한이 항상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아무 조건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달라졌을까 하고 봤더니 이 바깥에 있는 함수가 이 안쪽에 있는 이 극한 값 요 점에서 불연속이었거든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 수 있거든요. 끊어져 있잖아요. 딱 끊어져 있으니까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은 존재할지라도 함수값하고 극한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연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함수가 이 점에서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일치하려면 반드시 그 극한이 되는 점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OX 문제, 즉 참거짓을, 진위를 따질 때 이런 반례가 있으니까요.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수학적인 가정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수학적 명제는요. 가정 없이 결론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성립하느냐? 이건 성립 안 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할 뿐이에요. 그래서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이런 반례도 있으니까요. 여백에다 적어놓고 이런 것들은 함부로 극한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구나. 꼭 따져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합성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용하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연속성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곧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제 8번의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아크사인 있고 안쪽에 이거 바깥에 있는 함수 f가 아크사인이고요.
안쪽에 있는 함수 얘가 g가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합성되어 있는 함수의 바깥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안쪽의 극한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에 가까워질 때 1-x분의 1-루트 x의 극한을 계산하는데요. 얘네들은 부정형이에요. 근호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 식을 변형하겠습니다. 1 플러스 루트 x를 곱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루트 x를 곱했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볼까요? x가 1에 가까워질 때 합차제곱이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1-x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x의 같이 됐습니다. 서로 소거됐습니다. 이제 x가 1에 가까워질 뿐이지 1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했었고요. x가 1에 가까워질 때 남는 것은 1 플러스 루트 x분의 1 계산해보니까 2분의 1입니다. 이때 극한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극한이 바깥에 있는 함수의 연속이 되는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아크사인 함수를 공부한 적이 있었죠. 아크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아크사인은 다음 같이 되어 있어요. 정역은 마이너스가 1이고 이거 함수 그래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는 원점을 통과하는 그래프고 기함수입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이 함수의 정역은 이게 아크사인 그래프예요. y는 이퀄 아크사인 그래프인데요. 이 아크사인 그래프의 정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나고 플러스 1보다 작고 같은 이 범위가 함수의 정역입니다. 그런데 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역 범위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연속함수거든요. 아크사인은 요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앞에서 배웠던 정리의 가정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 극한이 존재하고 이 극한 값이 바깥에 있는 함수에서 연속이 되잖아요. 즉 바깥의 함수가 요 점에서 연속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극한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리미트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나올 때 이거 다 이거 이유를 써가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꼼꼼하게 답안을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들어갈 때 무조건 넣어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연속이 맞으니까 이 성질을 쓰겠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 극한은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아크사인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역삼각 함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도 도형을 이용해서 계산한 적이 있었죠. 자, 이제 이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따로 여기다 써볼게요. 아크사인 2분의 1을 알파라 놓고 양변에 사인을 합성하면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좌변은 2분의 1, 우변은 사인 알파와 같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간단한 도형을 이용해서 삼각비는 원래 그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알파였을 때 사인은 빗변의 높이라 보면 되죠. 2, 1이라 보면 돼요. 2대 1대 루트 3이라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이런 각은 여기가 3분의 파이 레디안이고 요 알파는 그러면 6분의 파이 레디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그럼 6분의 파이로 나오는구나.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돈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제 8번 이하 됐죠? 자, 이와 같이 합성되어 있을 때 극한, 이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즉 극한 안쪽에 극한이 존재하고 바깥에 있는 함수가 그 점에서 연속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리미트를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그런 성질을 이렇게 n제곱근에다가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교재에서 저자가 설명해 놨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fx가 n제곱근 x로 약속되어 있을 때 x 대신에 gx를 대입하면 x 위치에 gx가 대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이 gx의 극한을 취하는 문제를, gx의 극한을 취하는 거를 비교해 보니까 바깥의 극한이 안에 들어간 거와 같다는 성질을 역시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성질로부터 이거 앞에 있었던 거거든요. 저 앞에 극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이 쭉 나열됐을 때 저자가 이거에 대한 증명은 뒤에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요 정리의 결과에 힘입어서 이 n제곱근에 대한 극한을 계산할 때 안에 들어가서 극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두 함수가 연속함수였을 때 연속함수들끼리의 합성함수도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가 이 안쪽에 있는 g가 어떤 한 점 x a라는 점에서 연속 함수이고 바깥에 있는 함수 f가 ga라는 점에서 역시 연속이 돼 준다면 합성함수도 마찬가지로 연속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연속을 보이는 건 뭐예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되잖아요. 문제 가저로부터 GA가 연속이니까 연속이면 한 점에서 함수값하고 극한이 같고요. 바깥에는 함수도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를 붙일 수 있다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다 그냥 바로 이어서 쓰면 되겠네요. 이 합성함수의 극한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gx의 얘가 g라는 함수가 a에서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이거 당연히 ga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이게 성립합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합성함수의 극한값하고 한 점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도 연속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단 한 줄에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연속함수들끼리의 합성함수도 자연스럽게 연속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예제 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함수가 연속이 되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얘는 x점이라는 함수 바깥에 사인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전범위라서 연속이거든요. 바깥에 있는 사인도 전범위라서 연속? 그러면 hx도 전범위라서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자, 이어서 B번을 보겠습니다. 대문자 fx를 볼까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 함수 1 더하기 코사인 x인데요. 이건 바깥에가 로그잖아요. 1 더하기 코사인 x는요, 전범위라서 연속인 함수예요. 그런데 로그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 진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이게 양수가 돼야 되니까 넘긴 거잖아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코사인 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노란색 실선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0이고 1, 마이너스 1,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파이예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2파이지만 여기 3파이예요. 그래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홀수의 파이. 홀수의 파이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가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만 아니라면 자, 2분의 여기 홀수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13579.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써야겠군요. 이제 n이 13579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2n 플러스 1로 써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단 n은 정수입니다. 자, 왜냐면 n이 0일 때 파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만약에 1일 때는 이게 3파이가 나와요. 이거 파이죠. 여기가 3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0, 1, 2, 3, 4면 파이, 3파이, 5파이 이렇게 나와요. 이번엔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파이 여기 나오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3파이가 나와서 모든 홀수의 파이가 아닌 그런 실수에 대해서만 연속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의 개형, 이 그래프가 코사인 x인데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는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만 제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n 플러스 1 파이가 아닌 나머지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이제 연속함수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중간값 정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중간값 정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아주 큰데요. 개념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고차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위치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표시 해놓고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중간값 정리 어떤 정리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은 미분적분화 수준을 벗어나서 수학과 전공 과목인 해석학에서 주로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증명하진 않는다 할지라도요, 시각적으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정리입니다. 자,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의 가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fx가 패관 AB 안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연속.
폐관의 입안에서 연속함수이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끼는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에서 제목 자체도 중간값 정리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함수 fx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y fx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폐관의 입안에서 폐관을 잡았던 이유는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연속이 돼야 이 함수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폐관의 입안에서 이 함수 fx가 연속함수이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fa하고 fb가 서로 같지 않다면 이 fa하고 fb, 물론 이 그래프를 좀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의상 하나만 그려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FA하고 FB가 서로 다르다면은 이 중간에 끼는 값을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요. 편의상 그것을 n이라 놔보겠습니다. 이때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가 C였을 때 C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바로 FC가 되겠죠. 그 FC하고 N이 같아지게 되는 그런 N이 FA하고 FB 사이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중간값 정리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값 정리를 사용하려면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FA하고 FB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C에서의 함수값이 n과 같아지는 그런 n이 FA하고 FB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n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C가 요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라는 존재 정리입니다. 이때 C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좀 더 복잡하게 그려지는 그래프라면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가 A가 되고 만약에 여기가 B였더라 봐요. 그럼 A에서의 함수값하고 B에서 함수값 이렇게 돼 있어요. FA하고 FB가 서로 다르죠? 그랬을 때 n을 이 정도 잡아봐요. 그러면은 수표를 그어보면 여기가 C1, 여기가 C2 이렇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가 적어도 하나, 객관의 입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중간값 정리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폐관을 잡았던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점에서 함수값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C였다라 봐요. 이게 B가 되고요. 분명히 이 함수는 A에서 함수값 존재하고 그리고 B에서의 함수값도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분명히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지만 만약에 요 보라색 요 띠 안에서 만약에 n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무리 n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바로 함수값이 n과 같아지는 것이 이 구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C하고 요 C는 다른 C예요. 뭐 요 혼돈이 된다면 다른 알파벳을 쓸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라 합시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C에서의 함수값이 n과 같아지는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속이라는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중간값 정리인데요. 앞서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중간값 정리를 이용하면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시하는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간값 정리는 연속이기만 하고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다르면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즉 미분 가능하고 뒤에서 배우게 될 미분 가능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연속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자, 우리는 이 중간값 정리에서 자, FA하고 FB가 서로 다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같은 특별한 형태의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FA하고 FB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물론 연속은 만족해야 돼요. 자, 중간값 정리의 모든 과정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에서 함수값이 음수라고 보겠습니다. B에서 함수값은 양수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y fx가 이 폐관의 입안에서 연속함수인데 양 끝점에서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이걸 설명할 때는 FA하고 FB가 같지 않으면 됩니다. FA하고 FB가 같지 않으면 되는데 얘를 설명할 때는 FA하고 FB가 곱이 음수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A하고 FB의 곱이 음수인 경우, 즉 이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냥 같지만 않으면 되니까 둘 다 양수로서 같지 않거나 둘 다 음수로서 같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당연히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지만 한 가지 더 강한 조건이 들어있어요. 하나가 음이고 하나가 양이란 얘기예요. 어느 게 음이고 어느 게 양이든 간에 상관없지만 두 개 곱해서 음이란 얘기는 두 개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될 때 이 상태에다가 중간값 정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이 n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면 여기 0으로 잡을 거예요.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니까 n 대신에 0으로 놓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C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C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이게 FC가 되죠. FC가 제로가 되는 그런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음 같은 방정식을 푸는 꼴이 되어버렸네요. fx 이퀄 0의 근이 바로 x 이퀄 c란 얘기예요. 이 말은 이해됐죠? C에서 함수값이 0이란 얘기니까 이때 우리는 이 근을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은 이 근을 우리 특별하게 이런 근을 실근이라 얘기를 합니다. x축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근을 우리는 실근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근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때 이 중간값 정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의 위치를 대략적이나마 파악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특정한 점을 찾아서 어느 한 점에서 함수값은 음수고 어느 한 점에서 함수값은 양수일다면은 이 함수가 연속일 때 얘를 점프해서 지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여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x축을 통과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축을 통과하는 점을 우리는 실근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실근의 존재성이 이 구간 안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값 정리의 활용으로서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문을 하나 다뤄보도록 하죠. 예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근이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방정식의 근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의 좌변을 fx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주어진 함수 fx는 4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 놓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이 fx는 전범위내에서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연속이거든요. 전범위내에서 연속함수입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중간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범위내에서 연속이니까 아무 점을 대입해도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과 2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합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해요. 4 마이너스 6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4, 5, 6, 7에서 6을 빼니까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음수예요. 이번에는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거든요. 2를 대입합니다. 2에 3승이 8, 32. 2는 4, 4, 6이 14. 그 다음에 2, 3, 6. 6에서 빼니까 4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고 12가 나오는군요. 양수예요. 그래서 1에서 함수값은 음수, 얘처럼 1에서 함수값은 음수가 됐고,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은 1, 2가 있을 때 1에서 함수값은 뭐 대략 여기쯤에 있더라 볼게요. 여기쯤에 있더라 봐야겠네요. 자,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12, 요 정도 있더라 봅시다. 2,12를 지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연속이니까 어디를 어떻게 지나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1과 2 사이에서 1일 때 음수, 2일 때 양수니까 당연히 x축을 어딘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x축을 통과하는 점을 C라 놨을 때 이 C가 바로 실근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중간값 정리의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연속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양끝점에서 함수값의 부가 반대가 됐으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fc 이퀄 0인 점 x 이퀄 c, 이게 실근이거든요. 이것이 이 실근, 정확하게 실근을 씁시다. 이렇게 되는 실근 x 이퀄 c가 개구간 1과 2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몇 개가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은 이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의 위치가 대략 어느 점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나중에 뉴턴 방법을 통해서 이 실근을 좀 더 정밀도 높게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재 2장 5절 함수의 연속성을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2장 6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